중소기업 기술 탈취, 그러니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례로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그 정부에서 기술 탈취 관련해서 그 제도적 보완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했고, 이번 주에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 후에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측에서도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 중소기업, 당시에 이제 민원을 주셨던 그 중소기업과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속되어 왔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권력상으로 갑을 관계가 나뉘는 문제는 언제나 쉽게 해결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기업의 갑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내부에서 뭐 사측과 뭐 노동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갑을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을의 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가시화되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부당함에 맞서서 싸우는 뭐 소송이라든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또 많이 지치고 지지부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해결이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권력이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경영계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계만 네. 있다. 그러니까 경영계가 반발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경영계만 반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죽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OECD 산재 사망률 1위의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이 상황은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언론이나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너무나 그 재계의 반발에 눈치 보기 하느라 시간이 주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영계만 반대한다 그랬는데 그럼 민주당에도 이 경영 쪽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눈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강한 반발 등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더는 지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탄소 중립 실현 이후에 바로 며칠 전하고 오늘 보도자료가 또 새로 나왔는데, 오늘 보도자료 새로 나온 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걸로만 좀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전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삼척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를 거기서 배출하게 될 연간 그 온실가스가 12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저희가 투자해서 봉황2 발전소에서 이제 투자해서 또 지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연간 배출하는 게 한 600만 톤 정도 됐거든요. 합치면 1800만 톤이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제 감축하겠다라고 발표한 온실가스가 1200만 톤인 거예요. 5년 동안 1200만 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삼척 화력 발전소만 해도 짓고 나면 1년에 1200만 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니까 사실 그냥 화력 발전소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저 완전 회색 뉴딜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하시고 나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좀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을 수립 조금 덜 낸 거 아니냐, 이 환경 쪽에서 그래 보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의 어떤 방식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그리고 또 2050년까지 긴 시간을 두고 우리 그 삶을 개선해 바꿔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줄여야 하는 양이 있는데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매년 늦출수록 사실 미래 세대에 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때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시간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뭐 24번 내면서 고심하지 않았던 정책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비판 일변도더라고. 아마 지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부 임기 초부터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시장에 뭔가 투기를 해도 된다라는 신호만을 주다가 이제 와서 또 조금 방향이 그래도 바뀌고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총선 당시에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지금 2+2로 들어갔잖아요. 2년에 2년. 저희는 이제 3년, 9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매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임대차 3법에서 더 강경한 거네. 그렇죠.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공공 임대주택 확대라든지 청년 주거 수당 지급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총선 공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민주당 정부가 이게 이 새롭게 다시금 어쨌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은 다행인데 좀 더 강력하게 해야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는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평등한 이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괜히 이렇게 건드렸다가 이렇게 벌집만 이렇게 들쑤시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2020년에 맞게 계획서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2020년? 그러니까 지금 그 가덕도 공항이라는 것이 뭐 예상되는 예상되는 뭐 이용 인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실 항공 그 이용률 같은 것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당시 비동의 강간죄의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실 저희 그 형법의 강간죄가 60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 발의자들을 모아서 발의를 했고요. 지금은 법안 소위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님도 발의를 하신 게 있고 정의당에서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직 좀 의원님들께서 미루고 계신 것 같아서 관심 가져달라고 마주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는 제가 담당 의원이기 때문에 곧 그 비동의 강간죄를 설명하는 영상을 배포하고 또 국민적으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이제 아무래도 6석이다 보니까 180석 되는 이 거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